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화, 반도체 장비 도전, K반도체 장비에 힘 실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부장 업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업체 중에 소재와 부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국이 진척이 됐어요. 그런데 장비가 문제죠. 한국은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내 장비가 굉장히 만들어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장비 분야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에서 반도체 장비를 도전을 하고 이것은 K반도체에 힘을 실른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냐면 장비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장비 도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증착 장비에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증착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까지 다른 장비까지 지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에 도전하는 하나입니다. 하나그룹이 미래 신사업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에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직후 한국 정부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보다 장비 분야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재계 7위인 한화의 진출로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반도체 제조 장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이퀴프먼트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80조 원입니다. 장난 아닌 돈이에요. 이 시장을 한국은 그냥 눈 뜨고 코 뱉는 식으로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하나그룹은 주식회사 하나 전략 부분 주도로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분석과 동시에 조직을 세팅하기 위한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김승현 하나그룹 장남인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있는 사람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현재 김 대표는 하나 전략 본부장으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 전략 본부장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하나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관련 사업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다. 진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반도체 장비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들어오겠다라는 말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봐야 될 것 올해 1분기 2021년 1분기에 반도체 장비 투자 1위에 올라선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 자체가 한국에서 거의 사지 않았고 외국에서 거의 유입됐다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세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 711억 9천만 달러. 자, 보세요. 2020년 기준 71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도에 보면 약 598억 달러로 이 규모만 해도 19%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인 2021년에는 반도체 호황, 반도체 부족에 의한 반도체 호황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까지 화랑으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건물들도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반도체가 이제는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슈퍼컴퓨터, 그리고 이러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산업계라는 것은 무기체계예요. 방산체계 등에도 활용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분야가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 방산업계가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현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세미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23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73억 1천만 달러로 중국에 59억 6천만 달러, 대만에 57억 1천만 달러를 제치고 올 1분기 반도체 장비 투자 세계 1위 국가로 올랐어요. 그래서 1위 한국, 2위 중국, 3위가 대만입니다. 다 아시안 국가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뿔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얘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구매는 곧 반도체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별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규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이게 1분기 작년 이야기요. 작년 이야기. 2020년 160억 8천만 달러. 2019년도에는 99억 7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61%의 증가가 됐어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39%. 작년에는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 일본도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북미, 그런데 올 1분기에는 일본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일본이 하락이 아주 심각하게 됐다. 북미 지역은 보세요. 65억 3천만 달러인데 마이너스 20% 성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달이 난 거예요. 북미라고 하면 멕시코, 미국, 캐나다인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거의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거의 미국이 투자가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미국 상황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화의 투자 분야, 하나가 반도체 장비에 뛰어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야에 뛰어드냐라는 거죠. 하나는 증착, 디포지션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고 리소그래피 과정입니다. 리소그래피 과정은 전공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인데 지금 8대 공정이 있거든요. 세정, 증착, 세정, 포토레지스 도포, 노광, 현상, 시각, 포토리스트 박리.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를 만들고 이제 이것을 만들어진 반도체를 가지고 조립을 하면서 후공정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전공정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증착 과정이에요. 증착 과정은 증착을 하면서 여기 뿌리거든요. 어떤 액체를 뿌리는데 여기에 포토레지스트가 잘 도포될 수 있도록 증착을 하는 과정이에요. 증착 과정은 반도체 제조 8대 공정 중에 하나죠. 반도체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에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아주 얇은 방막을 균일하게 입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얇게 하느냐, 얼마나 균일하게 입히느냐, 반도체가 놀이 지면 안 되거든요. 울퉁불퉁 놀이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히느냐가 반도체 품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공정으로 지금 꼽히고 있죠. 현재 증착을 포함한 노광, 식각, 열처리 등 전체 장비 시장의 70%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죠. 여기에 미국, 일본을 빼면 어떤 나라가 들어가냐면 독일, 아니면 프랑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증착 장비업계 선도 기업은 미국의 Applied Materials, 그리고 Lam Research,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 회사들이 이 대열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도쿄 일렉트론 이 3개사가 글로벌 증착 장비 분야의 독점률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이 이 30%를 가지고 파이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기업에서는 조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등이 증착 분야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증착 분야에서 기술력은 지금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증착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 이것은 선진국 대비 90%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노광과 같은 경우는 10%, 이온주입과 같은 경우는 20%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분야 대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하나가 본격적으로 장비 시장에 뛰어들면 대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장비 산업에 진출하는 첫 대기업, 그리고 본 게임으로서는 지금 첫 대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화의 그룹 차원에서 이게 덤벼들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K반도체에서 중요한 장비 산업입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K반도체에서는 장비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DB하이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산업은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한국은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비 산업은 반드시 한국에서 섭렵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지속되는 일본의 견제. 2019년도 일본의 견제 이후 한국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소부장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모든 반도체 생태계를 통틀어서 세제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K반도체 전략도 공개를 했죠. 즉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 직후 지원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하나가 신사업 진출을 결정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부족에 의한 반도체 장비 화랑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PMIC,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의 설립이나 확장, 그리고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시장도 화랑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한화의 진출은 시기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이 서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반도체 장비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이 기업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로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은 진출조차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대기업인 한화에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는 장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왜 대기업들이 들어오냐 좀 꺼리는 눈치였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이라도 들어와라. 대기업이라도 들어와서 이 시장을 키워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화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 9월에는 하나그룹 계열사인 하나정밀기계가 9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후공정 장비 다이본더를 SK하이닉스와 함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하나정밀기계는 장영실상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죠. 다이본더는 반도체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공정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 핵심 장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회로 기판을 열과 압력으로 정밀하게 접합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접합을 잘못하면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수입량이 줄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가 이 분야에 뛰어드는 것, 증착 분야든 다른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는 이미 후공정 분야에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공정 분야인 리소그래피 과정에서 증착 과정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한국 기술로한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점차 확장을 시켜서 반도체 전공정의 전공정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특히 노광공정까지 개발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